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신사임당 굉장히 얇죠. 그러니까 뭐 신사임당의 삶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사임당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왜곡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왜곡이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씩 이제 증명해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가 왜곡이 됐냐? 신사임당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서 이제 유명합니다. 하나는 화가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의를 키웠다. 율곡 이의. 대단한 학자 율곡 이의를 키운 현모양처다. 라는 이제 어떤 그 이미지, 두 가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현모양처로서의 이미지는 후대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왜곡하고 과장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논증 구조,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신사임당이 150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1392년에 이제 건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11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입니다. 500년 중에 전기예요. 그러면 조선 전기는 아직은 유교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릴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뭐 해가지고 완전 뭐 여자랑 남자가 완전 뭐 연을 끊는 거의 수준으로까지 상대를 안 하고 뭐 지합이라고 또 부르죠. 남편만 이렇게 딱 아들하고 남편만 다 상대하고 뭐 그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로 신사임당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친척 이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행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내노라고 하는 뛰어난 문인들, 뭐 소세양이라든가 몇몇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죠. 참고로 소세양은 이제 황진이가 좋아했던 놀라운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대감까지도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행을 통해서 이제 신사임당의 그림을 접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발문이라고 해서 시나 평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진짜 신사임당의 그림이다, 가짜 신사임당의 판결하는 또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발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 어떤 게 신사임당 그림인지는 또 모른다라는 게 또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지금 비교를 막 하면서 알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율곡 이의의 평을 제외한 아들이 본 어머니 신사임당의 평을 제외한 그냥 여자,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사임당은 화가로서의 신사임당이다. 그 16세기에 당시에 신사임당에 살던 때 평가가 아주 유명한 뛰어난 화가였다. 그래서 문인들이 인정해주고 다 발문시까지 써줬다. 뭐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 서인들이 이제 율곡 이의의 어떤 계보를 잇는, 학풍을 잇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율곡 이의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곡 이의를 높여야 되는데, 이 율곡 이의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신사임당이라는 그 이름도 이제 원래는 신씨분이었는데 중국의 성녀라고 불리는 태임이라는 인물을 두고 이제 태임을 본받아라 하는 어떤 그 이름이 가미가 돼서 나온 게 신사임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물론 이 율곡 이의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언급을 해요. 그것도 뭐 많이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 뭐 대단히 총명하셨고 어릴 적부터 이제 굉장히 뭐 뛰어나셨고 또 이제 사리 분별이 뭐 하고 지혜롭고 평은 되게 좋아요. 일단 좋은데 그렇다고 그게 분량이 엄청나고 또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주 고리타분한 보수적 유교 이미지, 뭐 무조건 남편에게 아이고 네네 뭐 하고 그렇지만 질투도 하면 안 되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굽신굽신하는 형태의 현모양처는 아니었다는 거. 뭐 이 책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는 맞는데 지혜롭게 할 말을 하는, 자기 주장은 하는 현모양처였다. 그렇다 뭐 막 화를 냈거나 뭐 덕스럽지 않게 뭐 이거는 뭐 남편을 휘어잡거나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 전기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무조건 다 참으면서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감싸고 뭐 이런 그런 어머니 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또 이제 이해 기록에 의하면 어머니께서 화가 나시면 바로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절도 있고 일단 주관이 확실했던, 그리고 이제 사리 분별이 뛰어나서 그렇게 주관이 있게 딱 행동을 해도 누가 꼬투리 잡기는 어려운 뭐 이제 그런 여성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후로 서인들이 특히 이제 송시열을 이제 필두로 해서, 송시열이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입김이 셌던 양반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신사임당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덕스러운 여인이다, 이런 여인 때문에 이 율곡이기가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뒤로 갈수록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가 첨가가 되면서 뭐 신씨 부인이 뭐 율곡이기를 임신했을 때 뭐 용이 뭐 이렇게 해서 태몽을 꾸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신령한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율곡이기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야기가 부풀려지더라, 과장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서인들, 그리고 뒤로 가서는 또 이제 노론 계열이 이제 신사임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우리가 정통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송시열이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신사임당에 대한 그림을 뒤늦게 한참 뒤 인물이니까 봤고, 이미 신사임당 죽은 지 오래됐고요. 발문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사임당의 그림인지 아닌지 대한 평가에서 송시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시대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남녀 막 이렇게 구별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자기 시대 기준에서 예를 들어 신사임당이 그렸다라는 그림에 중이 있다 그러면, 유교적 덕목에서 이렇게 뛰어난 어머니가 중이 있는 그림을 그렸을 리 없다 하면서 이거는 신사임당 그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대감들의 발문을 받은 것도 남편의 허락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자신은 이제 어떤 정절, 아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남편 지아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린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첨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유교적 덕목에 굉장히 잘 맞는 형태의 현모양처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양반들이 대세가 돼버리니까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부유해집니다. 그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유해진 그 경제력으로 여기저기서 신사임당의 그림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로망, 열망이 생겨났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게 신사임당 그림이다, 저게 신사임당 그림이다. 특히 강릉 지역 이제 신사임당이 거기서 이제 뭐 부모님을 그림한다고 하는데 시까지 남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강릉에 있었던 그 부모님은 이제 외가입니다, 외가. 그러니까 신사임당에 대해서 친가죠. 근데 서인이나 노론, 이 유교, 보수적 유교에서는 시댁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조차도 의도적으로 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효녀였다, 뭐 이렇게 해서 얼렁뚱 넘어가는 부분들이 감색해 신사임당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이 있었다. 참고로 신사임당의 남편 이름은 이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뒤늦게 50살 정도가 돼서야 관직에 진출을 하고, 뭐 아들들과 이렇게 떠나 있다가 그 와중에 신사임당이 죽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뭐 첩을 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신사임당은 다 노골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대에서 송시열 이후로 해서 특히 더 신사임당 현모양처형의 아주 지아비를 깍듯이 잘 보시면서 말을 고분 잘 듣는 형태의 현모양처였다라고 변질이 되었고, 더 후대로 가면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늘어나면서 신사임당 그림을 마구 몰았고, 계속 위작으로 여겨지는 것까지도 여기저기서 신사임당 그림이다 하면서 막 팔려고 했고, 그게 또 세상에 뿌려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그림이 신사임당의 진짜 그림이고 가짜 그림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일깨워주는, 역사적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떤 분이 뭐 무슨 신사임당이 이제 5만 원권이냐, 뭐 이제 뭐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10만 원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저도 어느 면에서는 좀 동의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자체가 여성의 진출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나마 좀 이제 집회권을 쓸 수 있는 인물로 신사임당이 이제 선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 자기 소신과 주관 가운데 말을 했던 여자였고, 그런 형태의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화가로서의 신사임당이 개인적으로는 맞는 평가다.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은 율곡 이의 때문에 부풀려진 내용이 많이 강하고, 우리나라 문화상 강남 엄마 이미지와 잘 부합이 되기 때문에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